전기차 안전수혜 이닉스, 코스닥 데뷔 전. 2차 전지 부품기업 이닉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다. 이날 상장하는 이닉스는 1984년에 설립된 2차 전지 안전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대표 상품인 배터리셀 패드는 뛰어난 압축 반발력으로 스웰링을 컨트롤하고 외부 충격을 감소시켜 배터리 화재의 원천 요인을 방지한다. 내화 격벽은 배터리, 인접 모듈 간 열과 화염 전이를 억제해 전기차 화재 시 탑승자가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닉스의 매출액은 연결 기준 2020년 794억 원, 2021년에는 992억 원을 기록한 후 2022년 1143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2020년 48억 원, 2021년 98억 원, 2022년 93억 원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934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0.3% 늘어난 79억 원이다. 이닉스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28년까지 3,444억 원 수준이다. 한유건 KB증권연구원은 안정적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선제적 캐파 증설로 향후 해외 매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전기차 업황 둔화에 따른 신규 수주 감소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라 말했다. 이닉스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 1950곳의 기관이 참여해 67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기관의 99.7%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초과한 14,000원에 확정했다. 이후 23일과 24일 실시한 일반 청약에서 1997.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엘릭스아우시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5.1%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엘릭스아우시스에 따르면 이 같은 실적 호조는 폴리어머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데다 건축용 고성능 단열재 판매는 늘어난 덕분이다. 인조 대리석을 비롯한 해외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효과도 컸다. 다만 국내 건설 부동산 등 전방 산업 위축 탓에 작년 전체 매출은 3조 5,2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8,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8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엘릭스아우시스 측은 올해는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한 국내 시장 침체 극복, 인조대리석 산업용 필름 등 고부가 제품의 국내외 판매 증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위기 대응 경영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며 수익성 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엘릭스아우시스의 현금 배당도 확정됐다. 보통주 1주당 1,700원, 우선주 1주당 1,750원이다.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보통주 3.8%, 우선주 8.3% 수준면이다. 배당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이다. 증권가가 지난해 증시를 이끌었던 2차 전지주에 대해 어두운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 업황 둔화와 원재료 가격 하락, 트럼프 리스크 등이 주요 원인이다. 관련주들은 주식시장에서도 힘을 못쓰고 있다. 이를 금융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7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코프로비엠도 전년 대비 22.0% 줄어든 2,966억 원으로 전망됐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2차 전지 기업들의 성적표는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지난해 매출 22조 7,083억 원, 영업이익 1조 6,3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었으나 영업이익은 9.7%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더욱 짙어진다. 삼성 SDI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1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줄었다. 시장 전망치를 20% 이상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주춤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894억 원, 영업이익 3,38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돈 실적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42.5% 증가했으나 전분기보다는 53.7%나 감소했다. 이는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가 눈에 띄게 둔화한 영향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재고가 계속 쌓이자 제너럴 모터스는 미시간주 공장의 전기 픽업 트럭 생산을 1년 연기했다.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해당 차량을 40만 대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폐기했다. 포드 역시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인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일 계획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생산 비용 절감 방안으로 기존 배터리 공급업체와 가격 관련 재협상 가능성을 밝혔다. 더 심각한 건 수익성이다. 그간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광물 가격의 내림세가 수익성 하락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날 탄산 리튬 가격은 1kg당 86.50위안으로 전년 평균 대비 63.38% 떨어졌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판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원재료로 만든 제품이라도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한다.
광물 가격을 비싸게 사서 싼 값에 양극재를 파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장정훈 삼성증권연구원은 지난해 메탈 가격 상승 효과로 주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좋았었지만 이젠 정반대 상황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광물 가격 하락이 재고, 평가 손익 등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올 11월 재선될 수 있다는 점도 2차 전지 업계에선 리스크로 꼽힌다. 그는 재집권 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라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이라에 맞춰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이라 폐지를 현실화할 경우 이들의 사업 계획은 당장 큰 차질을 빚는다. 장 연구원은 이라가 중국 등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희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가는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중 153만원대까지 올랐던 에코프로는 이날 50만원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올 들어서도 20%가량 떨어졌다. 지난 25일엔 종가 기준 50만원 선이 깨지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해 7월 58만원에 달하던 주가 수준이 단년 만에 21만원대까지 내려왔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올 들어서만 각각 약 12%와 19% 밀렸다. 지난해 에코프로와 함께 급등했던 포스코 퓨처엠은 27%가량 떨어졌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올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업체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주요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LG생활건강에 대해 아직 바닥이라고 하기엔 이르다라고 진단했다.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3분기 대비 4분기의 중국 법인 적자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4분기 연쇄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을 고려시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줄어든 1조 5,672억 원, 영업이익은 57.6% 준 54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와 한국투자증권 추정치를 각각 7.6%, 4.8% 하회했으나 다만 영업이익은 각각 4.2%, 30.9%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 사업부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영업이익 73억 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중국 사업의 매출 감소가 전년비 28.2% 줄어들며 폭이 크지 않았다. 3분기에 발생하지 못했던 일부 유통사의 구매 수요가 4분기에 나타나면서 매출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특정 시기를 제외시 통상적으로 4분기 중국 매출은 3분기 대비 5,070% 증가했다. 면세 매출은 산업과 아모레퍼시픽 등 경쟁사와 다르게 전년비 63.3%가량 크게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 연세 매출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회사가 전략적으로 리뉴얼, 전에 부제품 재고 소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생활용품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비 3.7% 적은 182억 원을 기록하여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음료 부문의 영업이익은 5.3% 줄어든 29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다. 김 연구원은 2023년 3분기 대비 4분기의 중국 법인 적자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다만 올해 상반기에도 소폭의 영업 적자는 이어진다고 예상된다며 2023년 4분기 연쇄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